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수우파 유권자분들과 또 보수우파 단체들, 보수우파 오피니언 리더들과 국가 원로 분들까지 나서서 이번 40 총선거, 부정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진행된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그 증거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애국우파 단체들과 국가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40총고 부정선거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하십시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영웅이 되십시오 라고 강조했지요. 또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선거인 명부 압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부정선거에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윤석열 난리가 났습니다. 음모론자 윤석열, 그땐 왜 부정선거 수사하려 했나? 윤석열을 발칵 뒤집어 엎은 스카이 데일리의 데스크 칼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20년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핵심 엑기스만 모은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데이터와 이 PPT를 드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다 보고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무조건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라고 강조했습니까?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어주기 위해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 황운하까지 총동원됐죠.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그 충격적인 모습에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이 당시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스카이 데일리의 이 데스크 칼럼, 음모론자 윤석열은 그땐 왜 부정선거 수사하려 했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칼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세인의 관심을 끌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금융수사의 달인으로 불리는 중앙수사부 A검사가 공보관과 함께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기자들과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누던 A검사는 불현듯 냄새만 맡아도 안다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계좌 추적했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다소 뜬금없게 들릴 수 있었지만 검찰 출입 기자들은 누구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검사 개인, 아니 검찰 조직이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가 대개 이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수사 발표와 브리핑을 통해 날카로운 검찰 수사의 수준을 직접 체험했기에 A 검사의 재치 있는 말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고 공감했으며 감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백미였습니다. 각별한 계좌 추적 노하우로 정평이 나 있던 A검사는
검찰의 특수수사팀 또는 특검팀이 꾸려질 때마다 지방에서 상경에 합류했다고 그 무렵 들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법원에서 특정 시기에 계좌 추적 영장만 발부해 준다면 빼곡히 들어찬 데이터를 통해 검은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도 소위 수사에 풀어들인 검사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영장만 발부된다면, 즉 수사기관이 추적하도록 법원이 허락만 해준다면 주식 트레이딩 기록을 통해 수상한 증시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검사들은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수사에 특화된 검사일수록 자금의 영초를 꿰뚫어 보고 뒤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파견된 조사역과 국세청에서 나온 조세 전문가까지 합류한다면 금상첨화.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이 보유한 절정의 수사 능력이 늘 아쉽습니다. 수사 대상인 듯 수사 대상이 아닌 채로 4년째 이어져 온 뜨거운 감자인 이슈. 많은 국민들이 수사 대상이라며 목 놓아 외치는 이슈에 대해 검찰은 유독 꿀 머금고 시침이 떼는 사람처럼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주간조선의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다라는 답변이 38.2%, 특히 보수층에서는 52.5%까지 나왔습니다. 부정선거가 더는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위기심이란 얘기입니다. 피해의 잠재적 객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은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또한 갖게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침해당하는 보호법익이 너무 광범위하고 깊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사전과 사후 검증의 결과 값이 반드시 같아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지난 4년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4.15 총선 이듬해 6월 대법원은 인천 연수울 선거구에서 무려 279표의 오차를 확인했습니다. 개표 때와 1년 2개월 뒤 재검표 때 300표 가까이 차이가 난 사실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016년 7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된 위심 투표지는 단 4표였습니다. 4건의 우편 봉투가 개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편 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국민소득 세계 순위에서 한국은 12위, 오스트리아는 31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의식은 한국이 훨씬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검사 시절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부정선거 투쟁 집회에 참여해 시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는
정확한 팩트였습니다. 대전 고검 검사였던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전자, 투 개표의 부정선거 소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했고 공감하는 언행들을 보였다고 제보자들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점은 2016년 7월 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1일 현지 시간 대통령 선거 재실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차를 감안하면 2일 새벽 한국 언론들이 온라인으로 다룬 이 소식은 이 날짜 조간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화문을 찾아 부정선거 규명 의지를 윤석열 검사가 피력한 셈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당시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 계속 추적하며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게 집회 참가자들의 전언입니다. 기자는 윤석열 검사가 부정선거 이슈에 천착하다 좌천된 일화도 당시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 시절 최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그의 국정감사에서는 3.15 부정선거를 연상케 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0년 4.15 선거와 2024년 40 총선은 어떤 의미로 다가간 것일까요? 정보기관의 댓글 여론 조작 위협보다도 가볍게 여겨졌을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아스팔트에서 눈과 비를 맞아가며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 또 있을까요? 이럴진데 윤석열 그는 도통 부정선거에 대해 몰랐던 것일까요?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그 내막을 파헤치는 건 선거 불복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건국이 될 것이라는 제언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음모론자 윤석열, 과연 그땐 왜 부정선거를 수사하려 했고 지금은 왜 윤석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모론에 이은 침묵의 대가가 윤석열 탄핵으로 귀결될 게 농후한데도 폐색이 짙은 전국을 돌파할 묘안을 그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까? 딱 한 가지죠. 부정선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수사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수사 안 하면 당신 날아가요. 날아가. 이거 수사해야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